네, 급물살을 타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처리에 이번에는 러시아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일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유례 없던 초강력 제재로 수세에 몰린 북한은 현재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슈 인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르면 내일쯤 안보리 제재안이 채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 끄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예, 미중이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를 만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러시아 자체가 이제까지는 미중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사전 토론하고 이 협의한 그 결론 자체를 거의 따라주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다면은 이번 경우는 이제 러시아 자체도 자기들이 할 말을 해야 되겠다. 네. 또 자기들의 직접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그런 결정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신중한 뭔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순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러시아와의 경제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얽힐 부분들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북한과는 지금 하고 있는 게 큰 무역 거래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예. 대체로 보면 석탄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이런 거래라기보다 그런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이 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러시아라는 게 과거 소련 때 정말 사회주의 정주국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대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미소한의 그 냉전 구도였죠. 그러기 그때 당시로서는 소련의 위상이라는 게 대단했는데 그다음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그러면서 소련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러면 북중 관계가 북한하고 소련하고 관계보다 좀 더 부각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소련으로서는 상당한 자존심이 구기지 않았는가 이번에. 우리도 그나마 러시아라는 국가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를 행사하고 있는데 중국만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제동을 넣으면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거기에 그 제재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털을 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보다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자기네 위상을 조금 강조하라는 데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자존심 문제 이런 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존재감을 좀 국제사회에서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두 분의 분석이신데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좀 달라진 것이 러시아가 물론 이제 중국만큼 경제적인 거래 그 정도는 아니되지만 그러나 최근에 중국과의 북한이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서 뭔가 이 자기의 어떤 대안 차원에서 러시아에 접근한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보면 라진 선봉 관련돼 가지고 또 러시아와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된 것들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런 제재 조치가 강경 제재 조치가 그대로 수용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조차도 중단되거나 무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번 제재 조치 자체가 지나치게 강경해서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교류 이런 것들이 위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 제재 결의안 자체에서 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게 좀 달라진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시리아 내전 문제 논의로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한반도 문제도 좀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유엔 자체에서 지금 유엔 안보리 특히 이제 러시아만 제외하고 이번에 제재 결의안 자체가 거의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유엔 수장으로서 이런 것이 좀 매끄럽게 그대로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세계적 평화를 해치고 있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제재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라도 아마 러시아를 설득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자리에서는 러시아가 좀 설득을 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로서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가셔서 러시아를 설득하면 국제사회 벌써 우리도 대단한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까지 뭐 비록 그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셔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뭐 국제사회 자기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입장도 지금 좀 궁금합니다. 중국은 이제 대북 제재안 결의에는 미중 간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우다바이 한반도 특별대표가 이제 방한을 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제 역대 이렇게 최강으로 평가받는 유엔의 대북 제재안 이행 의사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대북 제재 쪽으로 선회한 그 배경에는 좀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본래 이제 중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로켓발, 소위 미사일 이런 것을 개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그 궤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북 제재 조치 자체에서 중국이 첫째 초반전에는 좀 미온적으로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사실 부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제재 조치의 어떤 의결이라든가 결정 그 자체를 좀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빨리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핑계를 좀 댄 적이 있죠.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문제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결정 자체와 맞물려 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미국과의 여러 가지 타협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결정 자체가 상당히 강경 모드로 나오는데 합의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되죠.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핵화와 함께 이제 평화 협정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북미 평화 협정 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의 속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중국이 우리는 이제 일단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행을 잘 해야지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 이게 경제 제재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국한테 달려 있는데 우다위 특별대표가 오셔서 우리는 정확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 이행을 할 테니 북한을 그만큼 경제 제재를 할 테니 다른 대화의 장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대화 그런 숨은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거하고 비핵화를 동시에 병행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은 같이 하자는 거 하지는 않았죠. 북한은 뭐냐면 평화협정을 일단 체결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비핵화를 하겠다. 북한이 논조는 이겁니다. 근데 중국은 비핵화하고 평화협정을 동시에 병행하자. 중국대로 북한이 요구한 대로 갈 수는 없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함으로 해서 북한을 일단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놓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이행도 한쪽으로 하면서 제재 이행도 하면서 그리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핵이라든가 미사일 일단 있는 거는 놔두더라도 지금 현재 개발하는 거 중단까지는 갈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해서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북한이 이 핵이나 미사일 문제 관련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서 뭔가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제 밟아가자 하는 의도. 이런데 중국이 이제 우도는 숨은 우도가 이제 다분히 깔려 있다고 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미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직접 대화하겠다 뭐 이런 속내가 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오래 전부터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소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또 한미 동맹관계를 완전히 이완시키는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미북 간의 이 평화협정 체결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처음이자 끝과 같은 이런 전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북한이 교묘하게 뭔가 중국을
국을 좀 끓여들여서 자기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하니까 미국이 이것을 말을 안 들어준단 말이죠. 오히려 그 대화조차도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한반도에서 자꾸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은 예. 이것이 이제 중국의 안보 이익하고 또 맞물려 들어가고 또 그것이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핵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런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고 예. 그다음에 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대응 차원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을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하여금 그러면은 미국이 너희들이 북한하고 평화협정 체결해라. 이런 이제 그 간섭하도록 사실 유도해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제재 그 분위기가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가면서 뭔가 이 대화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그 우다웨이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이쪽에 상황을 좀 이래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육자회담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는가, 네. 또 재개한다면은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가, 예. 또 그걸 위해서 무엇을 아이템 자체를 뭘 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대화와 동시에 소위 비핵화죠. 비핵화와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하는 그것과 동시에 또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탐색하고 있는 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다음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 북한의 입장을 중국이 결국은 대변해버리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제 사상 유례 없었던 좀 강력한 제재안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신들에서는 좀 구멍이 많다, 허점이 많다라는 지적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초안을 보셨을 텐데요. 이 북한이 좀 타격을 입을 만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없었던 북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물자원 수출. 그게 이제 길이 막혔으니까 북한으로서는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던 2014년도는 16억 불, 2015년도는 한 11억 불. 이 현금 외화 자체가 일단은 수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고요. 비록 그 강물 자원에다가 이제 예외 조치는 달았죠. 뭐 민생과 관련된 거 이렇게 달아놨지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이행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강물 자원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 중에 하나로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들뿐만 아니라 미사일 실험을 하려면 뭐 로켓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켓 연료가 중단이 되면 로켓을 만들어난들 뭐합니까? 실험 발사를 못하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픈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항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서는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죠. 이제 유엔 회원국들의 일단은 북한의 운행이 나와서 지점을 만들 수 없고 계좌를 만들 수 없고 이러기 네. 때문에 무슨 거래를 해도 자금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압박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뭐 바닷길, 하늘길 다 막았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 형편이죠. 근데 정말 이행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데 중국의 우다의 특별대표가 이행은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믿고 보면 북한은 어느 정도 정말 압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북한에 굉장히 압박할 만한 조치가 많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행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외신들에서는 좀 허점이 있다. 이제 좀 북한에 그래도 좀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인 그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지적들이 그렇죠. 나오는 건가요? 이것 가지고 그 구멍을 다 메꾸었다 이렇게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 자체가 아주 강경한 조치고 또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완전히 완벽하게 차단했다 이래 볼 수는 없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은 북한이 그 인력 송출입니다. 인력 송출 자체는 그야말로 인력을 송출해서 거기서 그 노동 임금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외화를 바로 챙기는 것이 북한의 지금 그 행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 작질 않습니다. 이 좀 알려진 바대로 물론 뭐 한 2, 3억 불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게 뭐냐면 중국으로 송출하는 게 인력 송출이 가장 크죠. 이 인력 송출 자체가 이 그 공식적으로 이것이 잡히는 것도 있지만 통계상으로 안 잡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지 않느냐. 사실 이것만 어느 정도 또 차단을 한다면은 상당한 부분 또 북한이 소위 2, 3억 불이 아니라 한 5, 6억 불 이상으로 뭔가 차단하는 효과도 잘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 결의안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또 이 외에도 물론 이제 중요한 게 광물, 이제 방금 우리 김영희 박사가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광물 제한 같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 전체를 제한 나름대로 하는데 이거는 민간 차원에서 참 비군사적인 입장에서 일반 경제 생활을 위한 형태로 이게 수출이 되고 한다면은 이걸 어떤 의미에서 제한하기 어렵지 않느냐. 자,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중국이 그러면 엄격하게 이것을 그 규정을 적용을 한다면은 상당한 부분 이 효력이 있지만 그러나 중국이 뭐 적당하게 아니면 뭐 눈 감아 버린다든가 뭐 그것은 일반 그 경제 생활을 위한 하나의 그 수출이라든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막을 길이 사실 없다는 거죠. 뭐 이것 외에도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용기 그다음에 이제 그 항공기 이런 유류 같은 이런 것들도 아마 북한은 상당한 부분 지금 비축이 돼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 자체도 전문가만 데리고 와서 북한 내에서 이것을 다시 그 항공유로 만드는 어떤 그런 조치도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인 그것들이 좀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렇군요. 이번 주 대북 제재안을 보면은 뭐 이제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은 되지 않겠지만 그 사치품 그 목록이 보강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화면을 함께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먼저 이제 뭐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차고 다니던 뭐 스위스제 명품 시계라든가 뭐 재떨이 재료로 쓰이는 크리스털도 포함이 됐고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게 이제 모바도 시계죠, 저게. 그렇습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수입품 애호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사치품 목록이 이번 대북 제재안에 보강이 됐습니다. 지도부에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사치품들이 어떻게 들어가나죠, 지금. 얼마나 겸허하게 숨기는지 모르죠, 이런 것들은, 사치품을. 일단 저는 문제는 파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치품을 그만큼 팔지 말아라 제한을 하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이런 것도 무시하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그걸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대체로 육로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바다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치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재떨이, 크리스탈 재떨이네요. 저런 거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이 들어옵니다. 수입품이. 그 속에 감춰버려도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설탕 속에. 50kg짜리 그 속에다 감추면. 근데 그 북한에 이제 남포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남포항에 기준품 창고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품 창고에 보면 이제 김일성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게 선물 물자들, 본인들이 쓰고 살 이렇게 선물 물자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정말 이게 사치품이라는 것은 김정은이 그 가게 개인들이 쓰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또 간부들한테 또 선물 물자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뭐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쓴 돈이 지금 보면 13년도만 해도 6억 4천만 불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그걸 다 막아버리면 김정은으로서는 일단은 북한에서는 외화가 적어서 싸우는 부분도 적어드리겠지만 다른 것들이 지금 뭐 광물 자원을 해서 뭐 16억 불 이 정도로 지금 외화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면 사치품 수입도 줄어들기는 마찬가지겠지만 필요하다면 꼭 사겠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뭐 이 사람들이 사치라는 것은 뭐 북한 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든 할 말은 못하죠. 저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나 사치품 수출은 막아야 된다. 이번에 이 제재에서 사치품 들어가고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정말 사치품에 이 사람들이 쓰는 것 외에 선물 물자로 들어가는 것은 철두철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부들이 충성심을 유도하는 게 그거니까 벤츠라든가 시계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 와인 뭐 그 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막아서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치품이 이제 권력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이제 어떤 체제 유지 수단으로 이 사치품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만큼 이제 제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사치품이 중단되면 당 간부들 불만도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그 북한의 수령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물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수령이 시혜를 베풀어서 충성을 유도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그 선물을 준비한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예. 그래서 사실 역으로 말이죠. 그 수령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오히려 밑으로부터 그 여러 가지 선물을 또 일부러 준비를 하는 것이죠. 각 그 해외 외화벌이 일꾼들이라든가 해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북한의 그런 관료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이런 어떤 그 요원들이 나와서 예.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충성 선물을 준비한다. 이게 바로 이제 사치품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막아진다면은 김정은한테 가는 것도 막아질 뿐만 아니고 또 김정은 자체가 이제 그 밑에 간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조차도 차단한다. 뭐 이렇게 예. 됐을 때는 선물 정치에 기반한 이 충성 정치 이것이 상당히 타격을 입는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구멍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이제 왜 이런 건 좀 어렵게 돼 버린 것이 이런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대규모로 뭐 벤츠를 산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 주로 선박을 이용해서 큰 규모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의안 내용에서 특히 이제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 혹은 갔다 오는 선박 예. 이것이 완전히 차단이 되니까 상당한 부분 이런 물품들이 차단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변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속보가 들어왔는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요.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공천 살상부설과 관련해 정두환 의원을 직접 불러서 진상 규명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최고위원회의가 취소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두환 의원 공천 살생부설과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직접 설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뒤 1시 반에 열릴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는 취소가 됐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을 옥죄어오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내부 결속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북한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5월 달에 7차당 대회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지금 전시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그래서 뭐 150만 명이 뭐 입대 이런 탄원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사상을 결속시키고 이렇게 쭉 가면서 요 기간 동안에는 우리 남한에서도 뭐 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있고 이래서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군사적인 도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제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북한은 도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왜? 또 8월 달에 울지푸르던 가디언 있고 이러면서 더구나 더 지금 중국이 평화협정하고 비핵화를 병행시켜 나가자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긴장을 조정시켜서 이게 바로 분단.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을 가지 않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다. 이런 군사적 충돌이 예.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